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나쁜 버릇을 버리고 변화해야 하며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인생을 가슴 뛰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할 서적은 블랙의 법칙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캐시 블랙으로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하퍼스 바자, 오프라 매거진 등을 발행하는 세계 최고 잡지 그룹 허스트 매거진의 사장입니다. 40년간 글로벌 미디어 업계를 이끌고 있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2007년 포천이 선정한 미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명에 8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신문협회 CEO로도 재직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습관이 생기는데 대부분이 당신의 삶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지만 종종 업무 능력이나 자신의 성공,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예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각하는 버릇, 미루는 버릇,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 등 자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파악하고 꾸준히 긍정적인 자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몸에 배어 익숙한 것과 과감히 결별할 수 있는 태도야말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험과 승부하는 용기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져서 큰 위험을 감수할 때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봅시다. 개혁가가 되고 싶으면 개혁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딱딱한 정장 대신 신치적이고 좀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옷을 입고 회사에서는 팀을 데리고 나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별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재미있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남들이 보면 약간 또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진부한 생각을 하기 싫으면 진부한 말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겸손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도 뭐 다른 사람의 덕으로 잘 됐다고 하지만 자신을 표현해야 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면 결국 남들도 당신이 한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무시하면 남들도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결국은 당신하기 달렸습니다. 기왕이면 남들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말합니다. 또 선생님도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불필요하게 덧붙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말하는 법이나 어휘 선택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결국은 분명하게 표현할수록 상대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로써 당신은 출발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충분한 장점과 결국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구구절절 길게 설명해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대상을 대처 가능한 크기로 잘게 나눈다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한 달간 회사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았다면 한 달 전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앞으로 다가올 한 주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적자에서 탈출시키는 임무가 걱정된다면 우선은
순이익을 조금씩 올리는 것만 목표로 삼는 겁니다. 결국 어떤 목표의 대상에서 잘게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를 성공하면 그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한 걸음씩 더 나가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 예상되는 결과처럼 실패로 인한 결과 역시 지금 당신이 생각한 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부터 정치, 스포츠 분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농구계의 황제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팀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10군데도 넘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습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초기에 겪은 실패가 더 노력하게 만든 자극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파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힘이 성공의 부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궁극적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힘 그 자체만을 쫓다 보면 일이 안 되고 사람들과 서먹해지며 목표에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열중하며 결국 몰입하는 겁니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개선하다 보면 힘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힘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만 가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무섭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정한 힘은 무섭게 굴지 않아도 부하 직원들이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호통치고 위협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자기 자신과 팀원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시어도 루즈벨트의 금원 중에서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큰 채찍을 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일으켜 세운다는 생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부드럽게 대하되 결국 힘과 자신감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자칫하면 어떤 조직에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험악한 말투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필요할 때는 결국은 무섭게 군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겠죠. 동시에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무섭게 굴지 않고 실수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실수를 하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익숙하고 편한 삶을 살 것인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볼 것인지는 모두 자기 자신의 선택이지만 가슴 뛰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볼 것인지는 모두 자기 자신의 선택이지만 가슴 뛰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이 책의 저자는 내 인생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린 후 실행을 위해 불편하고 힘든 것을 견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했을 때 열정도 없고 하기 싫은 일에 지루하게 목매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곳을 찾아 과감히 발길을 돌리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물론 당신이 업적을 가로채거나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죽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에 확신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하려고 해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보다는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하고 자기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생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발전과 성공을 가로막는 짓에 결국은 불과한 것입니다. 자,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결국은 뭐냐? 존중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마찬가지겠죠. 사랑보다는 존중을 받아야겠죠. 자, 농담이나 장난을 잘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독특히 하는데, 일할 때는 걸핏하면 마감을 넘기는 사람을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면 당연히 알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받는 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존중받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행동을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존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불평을 하더라도 결국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